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균학회 이사를 현재 맡고 있는 이시종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발표를 이제 하는 거와 더불어서 제가 성균학회와 인연을 맺고 이렇게 됐던 뭐 그런 것들 좀 말씀드리는 게 좀 또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성균학회하고 인연을 맺게 된 이유는 제가 나이가 60, 내년이면 60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올해 59인데 제가 재작년에 박사 논문을 학위를 받았어요. 근데 학위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한국 독립당과 관련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근데 한국 독립당과 관련되어지는 저는 이제 특히 이제 해방 이후의 부분과 관련된 관심이 있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옆에 계신 김병기 박사님께서 한국 독립당에 당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당부가 어딨냐 그랬더니 요 조상우 선생 기념사업회의 회장님으로 계신 조인현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기억나는 게 2020년 5월 5일 날 그 일산에 가가지고 조인현 선생님을 만나서 소주 한 8병을 먹은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러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초등학교 선배님이시더라고요. 그런 인연으로 해서 제가 당부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다행히 뭐 통과가 잘 됐고 그래서 그 박사 논문에 당부를 쓰게 됐는데 그럼 왜 당부가 그동안 발표가 안 됐냐? 뭐 잘 아시다시피 한독당은 한국 독립당은 이승만 박사하고 반대쪽에 있었던 당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단에 반대했었고 그랬는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조상 선생님께서 1950년 납북되셨잖아요. 납북되셔서 북에 가셔서 활동했던 것 중에 큰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한독당의 재건운동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거기 가서 일당 독자 국가에 가가지고 우리 한독당은 민족정당인데 니들이 우리를 탄압해 우리 이걸 만드는 걸 못하게 이걸 막 싸워요. 조상 선생님께서 뭐 엄황섭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랑 같이 가가지고 결국 이제 거기서 이제 북에서 결국 계속 만들지 못하게 해가지고 만들었던 것이 제북평화통일 촉진협의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활동을 하셨죠. 그러면서 그분은 전혀 북에 대해서 협조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1958년에 돌아가시죠. 그런 북쪽에서 활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쪽에서는 탄독당이었기 때문에 그 명부를 발표를 할 수가 없는 그 명부가 1947년 5월에 만든 당부예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안에는 뭐 당연히 뭐 백범 김구 선생도 계시고 조상 선생도 계시고 쫙 계시죠. 그 명부가 보면 대략적으로 한 47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명부가 있고 그 명부에 보면은 각 지역 부산에도 있습니다. 부산 지부 부산 영도구에도 한독당 지부가 있었던 게 다 나오더라고요.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인연을 가지고 이제 제가 그 논문을 썼고 조상 선생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고 그런 인연으로 해서 소황 선생님이 소황 선생 문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 뭐 이게 집안 어르신들 많이 계시니까 소황 선생 문집이 1979년에 만들어졌죠. 만들어졌다가 이제 그동안 오래 있었는데 어떻게 저하고도 인연이 되었고 우리 조인혜 선생님께서 이사장님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 롯데를 근거로 하는 롯데 자이언트의 회사이신 롯데장학재단에서 일부의 돈을 좀 출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작년에 소황 선생 문집을 복간을 했어요. 그 복간하는 인연이 있어서 저도 어쨌든 간에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이 삼균학회와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그런 인연을 통해서 작년에 이제 뭐 논문도 쓰게 되었고 이런 생각 이제 그게 어떤 영광을 좀 많이 누렸죠. 뭐 잘 아시다시피 근데 이제 조상인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독립 정부로부터 서훈을 받으신 분이 한 16,000명 정도 되시는데 대한민국장을 받는 것이 제일 높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이 우리나라에서 뭐 제가 보기 20명도 채 안 되신 중에서 우리 조상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집안 14분이 독립투쟁을 하시다가 또 상훈을 받으신 것도 대단히 명문가 집안이죠. 뭐 그분이 똘똘하고 똑똑하고 이걸 떠나가지고 그 집안 자체가 우리나라 독립투쟁에서 길이길이 남을 아주 명문 집안이다라고 하는 게 저는 더 저에게는 감동이 깊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또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사상가이시면서도 또 정치가이시면서도 독립투쟁가이셨던 그런 손 선생님의 어떤 그런 것을 보면서 전 많은 생각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하게 되면 184페이지를 보시면 조성 선생이 이제 우리가 요즘에 이제 그 시대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민족 국가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황 선생님께서 1934년에
한국 독립당이라고 하는 당을 이제 있었을 때 한민이라고 하는 잡지를 이제 발간하시게 되고 책임자셨는데 민족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십니다. 뭐라고 정의를 내리셨냐면 184페이지에 보시면 민족은 지역, 언어, 경제관계, 혈통, 성격 등의 공동성에 의하여 결합 통일된 종족적, 인류적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위기에 처했을 때는 계급, 이념, 종교 등을 뛰어넘어서 함께 대응하고 힘을 합쳐야 하는 것이 민족이다.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전제 우리의 상황과 여건으로 보게 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아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선거 아까 선거 얘기도 하셨습니다. 선거 굉장히 있는데 뭐 박빙의 선거이다 보니까 치열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까도 우리 하셨듯이 나라가 이렇게 막 뭐 분열에 되는 상황까지 많이 와 있었고 현재도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냐면 뭔가 통합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나라가. 그런데 통합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또 이제 조상 선생님 민족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신 게 있습니다. 저는 아까 뭐 그 우리 김병기 선생님께서 그 대일 항전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속에서 좌우 합작의 문제라 연합 정권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긴 뛰어넘고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간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를 보시면. 통일독립촉진이라고 하는 단체가 나오게 됩니다. 1940년 우리가 이제 그 해방이 되고 나가지고 그 한독당의 대표가 김구 선생이고 부대표가 조성 선생님이시잖아요. 뭐 다 아시다시피 외교부장도 하셨고. 근데 이분들이 8월 28일 날 45년 8월 25일 날 제5차 대표자 대회를 하세요. 하시면서 당론을 채택하면서 똑같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혁명수단으로 원수 일본의 모든 침탈 세력을 박멸하여 국토와 주권을 완전 광복하고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이루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상균주의에 기반한 국가를 건설하시자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있었고 그리고 이분들은 당면 구호라고 하는 거 6개 당문연 구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임시정부의 정권을 전민족의 의사에 의하여 조직되는 정식 정부에 교환케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뜻이냐면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임시정부가 왔으니까 내가 이 정권 장악하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임시정부는 와서 일단 와가지고 내 과도정부로 해서 그 당시 국내에서 독립운동한 사람들도 있었고 해외에서 독립운동 한 사람들이 있으니 다 모여서 정식 정부로 출범하기 전까지는 누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일본으로부터 정권도 이양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우리 임시정부 그 역할을 하겠다. 그 역할을 받아서 선거에 의해서 정식 정부가 출범이 되면 임시정부의 권한을 그쪽으로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게 임시정부의 기본적인 자세였고 목표였었어요. 그런 내용을 여기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은 임시정부에 같이 있었던 김원봉 선생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오셔가지고 거기에서도 임시정부 똑같아서 거기서도 45년 10월에 제9회 전당대표대회에서 국내외 각 민주당과 민주영수를 단합하여 전국 통일적 임시연합정부를 출입하자라고 하는 게 또 같이 임시정부 내에 있었던 김원봉 선생님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임시정부의 김구 선생이나 김원봉 선생이 주장하는 거랑 별 차이는 없는 거예요. 그건 똑같이 와가지고 다양한 여력 세력들을 모여서 정식 정부를 출범하자라고 하는 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죠. 근데 뭐 어떻게 됐죠? 미군이 진주해버렸잖아요. 우리나라 안쪽에. 미군이 주도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인정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의 임시정부 세력들이 1945년 11월 23일 날 1차로 오시고 12월 초에 오시는데 어떻게 옵니까? 정부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개인 자격으로 오셨잖아요. 이 양반들이. 전혀 인정을 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임시정부가 오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지도 않았단 말이죠. 참 정말 슬픈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27년 동안 해외에서 임시정부를 만들어가지고 수십 년 동안 해외에서 투쟁을 했는데 그분이 왔는지도 모르고 알려주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경규정에 왔을 때 그때 이제 기자들이 보고서 찾아와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 찾아와서 이제 만세 운동을 하고 그랬었죠. 이분들이 뭘 하려고 하는데 미군정이 오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도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45년 말에 이제 그 미스 공동위원회에서 모스크바 삼상회의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면서 그 한국의 그 한반도 신탁 통치 문제가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조수왕 선생님께서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대의 논리를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작년에 소황 선생 문집에서 간행했던 성명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명서냐면 이 내용은 조상 선생은 미국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셨어요. 그래서 43년 2월에 대공보라고 하는 기관지에다가 너희들이 얘기하는 국제공관농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6개 항목의 내용을 실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근데 그게 싫어가지고 계속 왔었죠. 근데 45년 12월에 모스크바 3.3의 결정에서 한반도에 그 신탁특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한국 독립당의 입장에서 43년에 이런 걸 주장했었으니까 당연히 반탁을 하죠. 반탁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되었죠. 당연히 반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형태로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막 좌우의 갈등이 심해지지 않습니까? 그 당시 조선공산당의 박근형이 처음엔 반탁을 했다가 북에 갔다 와가지고 찬탁으로 돌아서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찬반탁의 논리가 만들어지면 엄청난 싸움이 전개가 되지 않습니까? 나라가 아주 혼란한 상황이 되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미소공의는 진행이 되잖아요. 46년 3월부터 미소공의가 진행되지만 결국은 이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동안까지 가만히 있었던 한국 독립당이 국내에서 활동을 시작해요. 그래서 그게 46년에 와서 3월에 와서 민세 안재홍 선생이 국민당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거기를 합당을 하고 그다음에 4월에 신한민족당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과 합당을 해서 일단 3당 합당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독립당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활동을 쭉 하시게 돼요. 그래서 그 192페이지에 보면 한국 독립당 전국 지구 당부 현황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보시는 건 사실 선생님들이 처음일 거라고 봐요. 우리 조인도 선생님이 자료를 주셔서 제가 만든 자료입니다. 한 번도 공개된 적은 없습니다. 이 자료가 제 박사 논문만 실려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전국적으로 당부가 형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47년 1월 1일 기준으로 보면은 93개에서 거의 90만 명 이상의 한국 독립당의 당원들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고 여기에 조상근 선생이 지대한 역할을 하세요. 실질적으로 큰 역할을 많이 하시죠. 그러다가 이분들이 이제 한국의 문제가 유엔으로 이관되면서 이 한국 독립당하고 그 당시에 김규식 선생이 계셨는데 김규식 선생하고 합쳐가지고 만드는 게 통일독립촉진회입니다. 우리가 통일독립촉진회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남쪽에서는 단독 정부를 하려고 하고 북에서는 자기들의 북쪽 정권을 수립하려고 해요. 근데 유일하게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무슨 소리야 우리가 통일된 나라를 만들어야지 우리가 통일된 독립을 만들기 위해서 이때까지 독립운동을 했는데 어떻게 나라가 분단이 돼야 되는 거야.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만들었던 것이 통일독립촉진회입니다. 거기에 이제 김구 선생과 김규 선생이 참여하셨고 이런 과정 속에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통일독립촉진회에서 활동했던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1948년 6월에 독도에서 미군이 우리나라 어부들을 폭격을 해요. 그래서 15분이 돌아가세요. 무차별 폭격을 한 부분에도 분노하셔가지고 막 그런 투쟁을 하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일본에 있었던 제일조선인들이 엄청나게 탄압을 받아요. 일본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것에 대해 부당한 탄압에 대한 막 여러 가지 항쟁을 많이 하시게 된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 가지 지금 뭐 미군 기지 이전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한미 행정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너무 잘못됐다. 너무 일방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많이 하세요. 그런 것을 했던 것이 통일독립촉진회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그래서 내가 통일독립축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분단이라고 하는 엄청난 상황에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분단을 반대했던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 통일독립촉진회가 있었고 거기에 조상 선생이 참여하지는 않으셨어요. 단체에 참여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조상 선생 사회당을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결국 그분이 납북돼서 북에 갔을 때 그걸 만들려고 했던 정당은 한국 독립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북에 가서 말씀하신 게 중립화 통일론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분이 결국 주창했던 것은 뭐냐면 왜 우리는 분단된 나라를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통일된 국가를 건설해야 된다. 그것이 조상 선생이 주장했던 통일론이라는 거예요. 중립화 통일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어떤 조상 선생이 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사회 통합을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우리 시대의 과제는 통일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상 선생은 그런 여러 가지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공산국가에서 김일성의 탄압 속에서도 탄독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는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창했던 그런 통일의 정신들을 우리가 보다도 발전적으로 계승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라고 하는 취지에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